안녕하세요, 크모입니다. 원래는 외부에서 영상을 찍었다가 뭔가 안에서 좀 차분한 마음으로 영상을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총망라로 정리한 영상입니다. 이 히키코모리 주제로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작별 인사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선물 컨텐츠를 남기면은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일단은 히키코모리가 되는 원인과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탈출하면 되는지 이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대인기피증에 걸렸던 이유가 학창 시절에 제가 따돌림을 당해서였어요. 그때부터 제 스스로에 대한 되게 의심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졌고, 제 스스로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거에 대한 되게 검열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실수를 하는 건가 아닌가, 뭐 내가 느끼는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이 잘못된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스스로를 되게 옥죄면서 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뭔가 자존감 결여로 이어지고, 사람들이랑 잘 관계도 못 맺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대인기피증에 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15년 정도를 대인기피증을 겪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히키코모리가 된 이유는 저 때문이었어요. 내 스스로가 문제였다. 그거를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은 제가 게을렀고 능력이 없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는 결국에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친구들도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맛있는 걸 사줬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친구가 뭐 시험 치는데 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줬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이기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주고받는 거를 잘 못했고, 그리고 막말도 되게 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되게 많이 상하게 했었죠.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던 거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따돌림을 당했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는 친구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 따돌림을 당했을 때 되게 큰 상처였던 것 같은데, 다시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제 원인이었어요. 나중에 사람을 무서워하고 나서도 그때도 되게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그랬었죠. 왜냐면은 나는 집에 그냥 혼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게임하고 아무렇게나 뭐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래도 뭐 가족들이 뭐라고 안 그러니까, 물론 뭐라고 그러지만 제가 이제 그걸 무시를 하니까, 이게 뭐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사람을 잘 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은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이 뭐 되게 좀 저 사람이 되게 뭔가 사람을 잘 대, 뭔가 이렇게 처세술이 좋아, 이래서 친해진다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기 때문에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결국에는 기분 테이크예요. 결국엔 저 사람이 나한테 뭘 주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고, 반대로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되게 잘 보이고 이러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이루어져야지 좋은 관계를 뭔가 맺을 수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하시고 싶으시면은 뭔가 말하는 방법, 뭐 대화하는 방법, 표정 짓는 방법,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책 많이 읽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운동해서 가꾼 외모가 우리들의 인상의 거의 한 80%를 차지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고, 아무리 내가 화려하고, 아무리 내가 막 돈이 많아도 내가 막 보여지는 모습이나 옷이 막 구데기 같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줘요. 결국은 이 외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사람들이 결국에 나를 좋아해주기 때문에, 이 외적인 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 살만 빼시고 근력 운동만 조금 해주시면은 웬만한 사람보다는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좋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운동 많이 안 하고 자기 관리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특히 남성분들은 그래요. 남성분들. 그래서 조금만 운동하고 조금만 관리를 해줘도 진짜 뭐 외적으로는 웬만한 사람보다 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서 이 외모만 깔끔하게 가꾸고, 샤워만 잘하고, 옷만 깔끔하게 입고 다녀도 그것만으로도 이 대인기피증이 거의 해결이 됩니다. 진짜로요. 외적으로만 잘 가꿔져 있다면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무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뭐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운동만으로는 좀 부족해요. 왜냐면은 인간의 관계라는 거는 이 대화가 결국에는 잘 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두 가지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문제 해결에 되게 도움이 됩니다. 독서를 하다 보면요, 단순히 막 유튜브나 TV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은 유튜브나 컨텐츠 보면은 머릿속에서 증발을 해버리지만 책을 읽고 그거를 독후감을 쓰면요, 그게 나의 무기가 됩니다. 근데 그런 무기들을 하나하나씩 장착할수록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으로 그 정보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일을 할 때나 학교에 있거나 사람들이랑 뭐 고민 상담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지식들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요. 근데 그 결국에는 그 독서를 통해서 얻은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무능함을 없애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서라는 거를 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독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문학이라는 게 요즘에 되게 중요한데, 인문학이 왜 중요하냐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에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해서 내가 그거를 줄 수 있으면은 이 인간관계는 끝이 나요, 진짜로. 왜냐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는 보통 상대방이 갖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이런 눈치 또는 감각 이런 것들을 익히는 게 좋은데, 그런 거 익히기에 가장 좋은 것 중 하나가 이 인문학인 거예요. 인문학 책, 고전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항상 책만 읽지 마시고 독후감을 같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뭐 밑줄 치거나 이렇게 요약을 한 다음에 나만의 언어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은 그게 되게 머리에 기억이 잘 남고 내 걸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거를 활용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서는 꼭 추천드리고 독후감도 꼭 쓰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의 존재 이유는 일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이 정말로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할 때 직업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 직업이라는 걸 소개를 하냐면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가치를 줄 수 있어 라고 소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지만 사람들한테 가치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알바를 하고 있거나 뭔가 일을 하고 있으시게 되면은 절대로 그 일을 돈을 받은 만큼만 하셔는 절대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러면은 최소 120만 원에서 150만 원어치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또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결과물을 내거나 그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경험이 결국에는 그 다른 회사에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 결국에는 그게 나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경험치가 결국에는 사람의 본연의 자신감과 매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할 때는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가지요. 첫 번째로는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책 열심히 읽고 그걸 독후감을 쓰는 거, 세 번째로는 일 열심히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진짜 되냐? 됩니다. 진짜로. 제가 그렇게 해서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했었고, 그리고 저를 찾아온 몇몇 사람들 중에서 그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영상대로 해서 개인기피증을 탈출하신 분이 있으시고요. 최근에 올렸던 여성분도 결국에는 저와 이 상담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취직을 하셨어요. 진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 영상 보고 계시다면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도 그거를 15년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그 고통스러운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막막함, 미래가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두려움,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거를 결국에는 버텨내셔서 탈출을 하시고 취업까지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정말 뿌듯하고. 그래서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꼭 인지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냥 천천히 해보세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은 분명히 결과 나옵니다. 딴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저는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히키코모리에 대한 컨텐츠를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룰 게 없어. 다 달았어. 전에 거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하지만 제가 이제 채널을 통해서 다른 영상들도 올릴 거기 때문에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하면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영상도 많이 만들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은 좀 이렇게 그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께서 꼭
그 히키코모리에서 탈출하고 비행기 피칭을 꼭 극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